네, 오늘 대한변협에서는 법조계 이해 충돌로 불리는 전관예우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뭐 최고이직 판사나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고이직이라고 하면 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전관예우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등 모든 공직에 공통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특히 법조계와 관련해서는 퇴직한 법관이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특정한 배려를 해주는 일종의 관행 같은 걸 지칭하는데요. 네. 오늘 논의된 법원과 검찰의 최고위직의 대상을 특정해보면 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정도입니다. 네. 대법관 등으로 전관예우 대상을 특정하긴 했지만 네. 사실 법조계 전관예우는 정도와 경중의 문제지 대한민국 모든 퇴직 판검사에게 공통되는 문제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전관예우 문제는 뭐 법조계 공공연한 비밀인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수치나 통계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대법원 자료를 보면요. 네. 2017년 대법원 상고심 사건 중 대법관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건수는 440건으로 네. 전년도 263건보다 177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퍼센트로 보면 6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이런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 상고심 수임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법조브로커 실태조사를 보면 네. 형사소송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의뢰인은 62%로 나타났습니다. 네.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열의 6명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상고심 수임 증가도 네. 이런 맥락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이런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법이나 제도 같은 건 없나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일단 2011년에 개정된 변호사법 제31조 3항을 보면 네. 전관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4년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직 판검사는요. 네. 퇴임 후 3년간 연매출 100억 이상의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형사사건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네. 이런 법관들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과 전관예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설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법조 일원화나 이제 평생 법관제 등도 비슷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네. 그럼에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2018년도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네. 일반 국민의 67% 그리고 법조직역 종사자는 77%가 이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해서 규제가 미약하거나 효과가 적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조계 종사자 열의 8명 가까이가 현행 제도로는 이제 전관예우 차단이나 근절이 역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변협 토론회는 이런 인식위에 전관예우 타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이찬희 변협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전관을 이용한 어떤 그 수임, 변론 이런 활동은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변호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변호사 내부에서의 또 가치를 흔드는 원칙을 흔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법 제31조 3항에 대해서 네. 이 수임 금지에 관한 기간을 퇴직 후 1년에서 이것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제시가 됐고요. 네.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공익 활동을 강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네. 그리고 판검사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가 될 경우에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 간의 연고 관계를 의무적으로 진술하게 하는 방안 등도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네. 정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인데요. 네. 앞서 언급한 법원과 검찰 최고위직 같은 경우는 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 활동을 아예 제한하는 거는 뭐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이런 거랑 충돌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 업계에 네. 이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네. 대법관 정년은 70세, 그리고 그 외 법관은 65세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 개업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요. 네.
네, 그런데 토론의 발제를 맡은 조홍준 변호사에 따르면요. 네. 일본에서 소송 의뢰인들이 판검사는 이제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는 이유로 인기가 없어서 네. 한국의 정관이후 상황을 신기하게 바라볼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정관이후 문제는 참 특이한 문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 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법관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원 조직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정년이 각각 70세입니다. 네. 그리고 판사의 정년은 65세인데요. 네. 다른 나라는 이보다 정년이 길거나 아니면은 종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미국만 해도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이고 주법관 판사 정년은 70세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 판사가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 네. 영국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종신직이고 일반 법관의 경우 정년이 70세이면서 이제 임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도 평생 법관제가 정착이 돼 있어서 퇴직 공직자에 대한 등록 및 개업 제한 제도 없이도 이제 판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구조 자체가 다른 건데요. 네. 고위 법관이나 검사들의 법률 지식과 경륜을 개인의 영달이 아닌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아무튼 전관예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기는 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